계속해서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불안감이 든다. 제가 혈당을 관리하기 전에 항상 겪었던 증상인데요. 저는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높은 혈당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당뇨가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공부하고 검증하고 알려드리는 약사들 동네 약사입니다. 건강 관련 영상을 만들고 매번 공부하고 혈당 관리를 하는 약사인 저조차도 몰랐던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것들 5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혈당 관리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통밀빵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아침에 통밀빵을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었었는데 무심코 뒷면에 통밀빵 영양 성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먹은 통밀빵은 이름만 통밀빵이지 사실은 통밀이 10% 미만으로 들어있던 거였는데요. 실제로 통밀빵은 GI 지수, 즉 포도당이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음식물이 얼마나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에서 저혈당 식품 기준인 55 미만으로 혈당을 올리는 퍼센트가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100% 통밀을 사용한 빵이 GI 지수가 낮은 거지, 실제로 시중에 존재하는 통밀빵을 보면 10% 미만으로 통밀이 들어있는 경우가 반이 넘고, 어떤 제품은 이름은 통밀빵이지만 통밀 함량이 2.9%로 통밀 맛빵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은 제품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통밀을 쓰면 식감이 상당히 뻑뻑하고 맛이 없어져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쫀득한 맛이 나는 밀가루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뻑뻑함 덕분에 정제 밀가루보다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돼서 당뇨 환자한테 좋은 것인데요. 만약 지금 통밀빵을 구매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빵이 쫄깃하고 맛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당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밀가루빵을 드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빵을 바꾸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항상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통밀 함량이 적어도 50% 정도는 되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리얼인데요. 아침에 우유하고 시리얼 먹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건강한 느낌이 들죠. 저당 시리얼 이런 거 먹으면 혈당도 좀 착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콤프라이트를 우유에 말아서 아침에 먹어보니까 식전에 100 미만이던 혈당이 200이 넘게 롤러코스터처럼 상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건강한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아침에 시리얼하고 우유를 먹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당뇨가 없는 건강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80%에서 당뇨 환자와 비슷한 식후 고혈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리얼을 이런 국그릇 같은 거에 담아서 우유 넣어서 먹으면 엄청 달달하잖아요.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서 혈당이 걱정이라면 웬만하면 아침으로 시리얼과 우유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짠 음식인데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약국에서 혈당 관리와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해보면 대부분 설탕, 흰쌀밥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짠 음식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고 관대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실제로 짠 음식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기준치보다 2배에서 3배나 넘는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절이나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질이 없어서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짠 음식이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높이게 되고 몸은 그 나트륨을 낮추기 위해서 콩팥에서 수분을 내보내지 못하게 해서 몸을 희석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혈당을 높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호르몬들 때문에 혈당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짠 음식도 혈당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최대한 덜 짜게 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돈가스인데요. 저희 가족 카톡방에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몇 끼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제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곤 하는데 얼마 전에 돈가스를 드신다고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통 돈가스가 흰쌀밥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고 육류 자체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진 않으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말씀이 식후 혈당이 엄청 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튀김옷에 들어간 밀가루하고 빵가루 그리고 돈가스 소스
양배추 샐러드에 포함된 달달한 소스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가스 소스는 설탕하고 고과당 시럽을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는데요. 만약 돈가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스에 절여져 나오는 경양식보다는 일식 돈가스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튀김옷에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같이 나오는 흰쌀밥은 안 드시고 고기랑 야채만 좀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카레인데요. 유튜브 건강 정보를 보다 보면 강황, 커큐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커큐민은 항염증 작용도 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성분으로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커큐민을 포함하고 있는 카레도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이거를 찾아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시판되는 카레 가루나 카레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전분가루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레를 먹을 때 카레만 드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감자를 넣어서 드시거나 밥을 비벼서 같이 먹기 때문에 혈당에 좋은 영향을 주는 커큐민의 효과보다 탄수화물의 악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카레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정말 카레가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밥은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변경하시고 그 양도 좀 줄여가지고 드셔야 되고요. 카레에 감자 말고 양파나 파,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함유량을 늘려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실제로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음식이 혈당을 높이니까 주의해서 먹고 나면 평소보다 좀 더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는 현재 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하게 3줄 요약으로 화면에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